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장원입니다. 예, 오늘도 섭 기자, 변명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연합뉴스 경제TV의 연리포터 박수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포토프레스 세대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네.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는 익스프레스, 네. 나를 표현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네컷 사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 네컷 사진을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한번 붙여놓고 네. 다니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 또 지나가면서 보셨겠어요? 예, 가족들도 이제 보고 특히 이제 갓을 쓴 모습을 보면서 네. 저희 그 딸이 좀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런 핀잔 아닌 또 핀잔을 또 주기도 네. 했었는데 네. 예, 어쨌든 좀 유쾌한 네. 기억이었습니다. 섭 기자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희 동네에도 그런 사진 찍는 부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직접 찍어보면 재밌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종종 이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즈들을 많이 알게 돼서 다음에 친구들이랑 찍을 때 꼭 그 포즈를 시연해 봐야겠다. 지금 마음속에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네컷 사진을 네 네. 가지 동작으로 한다는 걸 사실 전 처음 알았는데 네. 저도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 것이라 더 뭔가 알찬 느낌이죠. 맞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재밌는 주제를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좀 한국의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재래시장의 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수현 씨가 좀 소개시켜줘야 될 게 이게 유통회사가 많아져서 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맞아요. 그렇게 좀 들었는데 일단 코로나 때 가장 또 크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게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네. 집에서 많은 구매들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뭔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가는 경우는 드물어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들은 물건 구매하려고 시장 가는 경우가 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좀 젊은 층들의 유입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조금 그래서 더 젊은 차별화되고. 세대들이 네.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요즘 좀 이런 시장을 놀러 가려고 하는 젊은 층들의 움직임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키워드로 좀 뽑아봤습니다. 아, 네, 서울관광재단에서 네. 선정한 그 관광 명소가 된 4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광장시장, 그리고 동묘시장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세운 대림상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경동시장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네. 이제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1905년에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1905년? 1905년이요? 1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1905년. 1905년 이제 최초의 상설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5일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5일장을 넘어서서 이제 매일매일 열리는 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광장시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먹거리도 많고 네.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뭐 그렇다고 네. 하네요. 네. 시장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지는 오늘 네, 저도 섭 기자 처음 덕분에 알았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광장시장도 그렇고 또 이제 섭 기자가 아까 얘기한 그 동묘시장? 네. 그 동묘시장이죠. 동묘시장은 네. 또 어떤 특색이 있는 시장인가요? 동묘시장은 이제 레트로 열풍의 어떤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뉴진스의 아빠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우리 원엠 씨는? 잘 모릅니다. 네, 250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분이 항상 동묘시장을 찾아서 옷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어. 악기 같은 것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뉴진스 음악을 사실은 거기서 구매한 악기로 뭐 만들기도 하고 옷도 이제 그런 트렌드가 뉴진스에 좀 반영이 되고 그래서 동묘시장에 나온 스타가 바로 뉴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 레트로의 어떻게 성지가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그 뉴진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뉴트로의 가장 선두주자였는데 네. 이 동묘시장도 그것과 이제 연관이 돼서 레트로 열풍이다. 네. 저도 동묘시장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이 주변에 친구들이 자주 가는 친구들은 정말 자주 가요. 그래서 동묘시장 하면 구제옷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가서 그냥 옷을 막 사는데 그냥 뭐 예스러운 옷이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빈티지스럽고 약간 요즘 현대 트렌드하고 어울릴 것 같으면서 예스러운 약간 그런 미묘한 중간선의 옷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막 찾아서 담아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제가 이제 네.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그런 옷들도 네. 많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옷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약간 네. 빈티지의 느낌으로 그쵸. 구매를 하러 간다. 네.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광장시장은 주로 이제 먹을거리, 네. 또 동묘시장은
약간 구제옷. 입는 거. 네. 이렇게 시장별로 좀 특색이 있는 것 같네요. 세운 대림상가도 조금 궁금한데 제가 세운 대림상가를 SNS에서는 자주 봤거든요. 뭐 카페 같은 거 모아놓은 피드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왜 유명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세운 대림상가는 힙지로란 네.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거기에 이제 특이한 뭐 음식점들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네.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고 영화 촬영도 하고. 영화 촬영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운상가가 사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자주 네. 찾아가던 상가였는데 아, 그렇군요. 라디오 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러 가기도 하고 뭐 게임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상가였는데 네. 그때 그 상가의 모습이 네. 지금과 똑같아요. 진짜요? 지금 한 2, 30년 동안 아. 거의 개발도 안 되고 그런 예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옛날 장면을 구현할 때 아마 네. 그쪽에서 많이 찍지 않나 그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상가인데요. 네. 19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모습이 그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 뭐 이제 굉장히 사진을 찍으면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힙지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럽거나 깔끔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깔끔하게 보존이 돼서 좀 옛날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풍경들을 좀 찾으러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광장시장 먹거리, 동묘시장은 옷, 네. 세운 대림상가는 약간 힙한 느낌의 네. 모임 네. 이런 거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이 이제 경동시장일 네, 텐데 경동시장입니다. 경동시장은 거기가 이제 한약재로 유명한 시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경동시장이 우리나라 한약재 70%가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한약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원엠 씨는 몸이 이것저것 아프실 좀 나이셔가지고 좀 이것저것 네, 많이 경동시장을 챙겨먹고 좀 많이 찾아가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제가 가끔 갑니다. 네. 근데 이제 한약 때문에 젊은이들이 찾는 건 아니고 네. 새로운 어떤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경동극장을 개조를 해서 별다방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레트로풍의 네. 그런 이것도 건물로 레트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뭐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가면서 또 경동시장이 한약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유명해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간 폐극장을 좀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간감도 굉장히 넓을 것 같고 왠지 좀 주변에서 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이 보여질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거기를 좀 많이 찾으러 가면 주변 상권에도 그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동시장 주변에 이제 음식점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경동시장이 특성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의 그 모습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 전통 시장의 그대로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현대적인 거를 추가를 해서 네.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지금 경동시장의 사례가 아마 그게 제일 정확한 사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마다 스토리텔링을 입힌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딱 키워드 하나가 시장이랑 1대1로 매칭되니까 확실히 그 시장만의 색깔이 돋보이는 것 같긴 해요. 예. 그 우리 회사 주변에 소개를 안 한 시장이 하나 있는데 네. 예, 혹시 엽전으로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고 그러시는 거죠? 예. 이 엽전하면 통인시장, 또 통인시장 하면 엽전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유명했어요, 한때.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시장이요? 시장이 키워드면 무조건 이번 VCR은 여기 찍어야 돼요 하고 간 게 이제 바로 통인시장이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알고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죠? 예. 연예보다 확실히 빠릅니다. 예. 하여튼 준비된 영상이 네.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재밌는 영상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게 찍고 왔어요. 한번 네. 같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에 왔을까요? 바로 통인시장입니다. 우리 통인시장 하면 엽전, 그리고 엽전하면 또 도시락 통 아니겠습니까? 현금을 엽전으로 한번 환전도 해서 도시락 카페 체험도 해보면서 오늘 통인시장의 다양한 문화를 한번 직접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에서는 엽전 하나가 500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 손에는 10,000원 한 장 들려 있습니다. 오늘 통인시장에서 10,000원 챌린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여기 사람들이 조금 많아서 지금 여기 줄을 서볼게요. 약간
확신의 맛집상이거든요. 줄을 서야 맛있습니다. 나 기름떡볶이 처음인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날 기름떡볶이집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좀 줄이 긴 데로 가자. 네. 다음은 닭꼬치 먹으러 갈 거예요. 트레이드 마크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엎을까봐 무서운데. 얼핏 봐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맛있겠죠? 옛날에는 길거리 같은 데 가면 특히 뭐 학교 옆이나 막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있었던 게 피카츄 돈가스였는데 너무 속상하다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이 통인시장 오니까 오랜만에 피카츄 돈가스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한 3개 봤거든요, 길거리에서. 조그마한 점포에서도. 확실히 옛날 전통이 이렇게 묻어나 있다는 건 너무 개성지고 좋은 것 같아요. 얼른 갑시다. 식어요. 우리 빨리 먹어야 돼. 저만큼이 이제 10,000원어치인 건가요? 맞아요. 꽤 많은 네. 많은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이제 엽전이 하나가 비어 있었으니까 9,500원 어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락 통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도시락 카페 통은요, 저희가 2010년도에 이 주변에 있는 가장 큰 아파트인 옥인 아파트가 철거가 됐어요. 네. 근데 가뜩이나 동네 주민들이 네. 다른 전통시장 대비해서 적은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간 그 상태여서 절박한 계기가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 시장의 그 동력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락 카페 통을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잘 먹혀서 지금까지 좀 꾸준히 이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들이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재래시장의 대표적인 이 통인시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통인시장은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뭐 온라인 쇼핑몰과 뭐 할인점, 대형 마트들과는 경쟁 상대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과 또 이제 주민과 네. 로컬, 여기서 로컬이라고 하도 이제 말씀을 맞아요.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이 주변 배우지가 또 서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촌에 놀러 오시는 많은 이제 관광객들, 네. 그리고 우리 주민들 네. 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시장도 운영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실행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로컬과 전통시장의 교집합, 이렇게 플랫폼적인 성격을 한번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네. 제작하고 있는 MZ세대를 위한, 뭐 네. MZ세대뿐만이 아니죠. 요새 이제 굿즈 마케팅이라고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도시락 카페 통에 그 엽전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엽전이 쿠션을 원래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놨었는데요. 네. 그걸 더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네. 더 다양하게 뭐 티셔츠라든가 마그넷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굿즈 마케팅을 저희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통인시장을 찾아오는 다양한 소비자들, 뭐 특히 MZ 소비자들에게 한마디를 좀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통인시장은 도시락 카페 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MZ세대에 맞는 메뉴를 또 좀 더 보강하기 네. 위해서 뭐 도시락 카페 연구회라든가 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너무 저녁 시간대에는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도시락 카페 끝나는 네. 시간 이후에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적막했는데 네.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막걸리 카페 팝업을 네. 저희가 지금 추석 연휴 껴서 한 달 네. 동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도시락 카페가 아닌 또 막걸리 카페로 인해서 이쪽 전통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측면에서 네. 프로그램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통인시장에서 이렇게 엽전 도시락 체험을 맡아봤는데요. 꼭 엽전 도시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막걸리 팝업 스토어라던가 통인시장만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들을 만나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재래시장이 다양한 변신을 하면서 우리에게 색다른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 한국의 아름다운 멋이 이 재래시장을 토대로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특히 오늘은 먹을
어렵게 나와서 그런지 오늘 연리포터 표정이 평소보다 더 밝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네. 전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억나는 음식이 뭐 있었나요, 저기서? 아, 정말 다 맛있었는데 네. 무엇보다도 좀 기름 떡볶이를 아까 보신 것처럼 닭강정에 이렇게 쌈 깻잎이 엄청 많이 올라가져 있었잖아요. 그 깻잎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먹으니까 또 되게 색다르고 이색적인 맛이더라고요. 이 하나의 음식만을 사지 않고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음식들을 모아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경험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옛날 동전, 엽전을 또 이용해서 네. 또 환전을 하고 또 이런 체험, 경험. 아까 그 단장님도 얘기했듯이 이 경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통일시장이 뭔가 좀 더 부활하고 또 주민들과 상생하고 이런 노력들이 그 전통시장이 살아남는 그 길이 아닌가 이런 걸 또 한번 느껴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 네. 통인시장을 많이 찾아와서 우리 전통 문화를 뭐 체험하고 우리 먹거리를 또 체험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식과 우리나라의 시장과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과 이런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쪽으로 좀 관광 콘텐츠로서의 그 발전 가능성을 오늘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요즘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1,500개가 넘었는데 지금 한 1,400개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100개나 줄었네요. 네네, 많이 줄었습니다. 뭐 온라인 뭐 활성화가 되고 뭐 이러면서 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면 나름 이렇게 좀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업체 또 온라인 유통업체가 커지면서 이제 시장 전통 시장이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부활의 계기를 이런 쪽에서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